어제 유엔사에서 공개한 JSA 귀순 CCTV 영상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귀순병사 오청성의 극적인 탈출 장면이 눈길을 끌었죠. 오청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도 어제 영상이 공개된 순간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판문점 귀순 이례적이라면서 외신들도 영상을 아주 발빠르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CNN 영상이 나오지만요. 정말 저 장면만큼 자유를 향한 질주, 자유를 향한 필사의 질주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었고요. 네. 정말 저 당시의 상황,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정말 가슴 뛰고 그렇죠. 소름 끼치고 네. 또 아까 우리 병사들이 구출할 때 모습도 자랑스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면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의 잔인함도 거기 네.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유의 소중함도 그 안에 있고요. 그런 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신도 굉장히 발빠르게 보도를 했고요. 굉장히 전 세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장면을 지켜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이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보도국에서 모두들 탄식의 소리가 이어져 나왔었습니다. 특히 총탄이 쏟아지는 순간에 남측 도로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오청성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지금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남측 분계선을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도로를 뛰는데 근데 이때 다들 놀라면서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와, 정말 빠르다. 이게요, 그냥 달리기를 하는 속도라기 하기에는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국정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친구이다. 강건한 친구이다. 특수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다른 중증 외상 환자보다 훨씬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합니다. 안찬희 소장님. 저 정도 달리기를 잘하는 북한 병사 뭔가 좀 특수훈련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운전병이거든요. 약간 직급이 높은 우리나라로 중령이나 대령급의 운전병인데 자, 그런 높은 사람의 운전을 하게 되면은 무언가 호신 또는 보디가드의 역할까지도 받게 되나요? 훈련을? 원래 그 민경 자체가 이제 경찰총국 소속으로서 다 특수훈련을 받고, 근데 저 사람은 지금 간부 운전수라기보다는 또 약간 후방의 운전수인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집차를 몰았으니까, 그리고 키가 1m 70이면 북한군에서는 보통 군인보다 6, 7cm가 큰 대단히 건장한 체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국정 그 교수가 딱 악수를 해보니까 뭐 우리 그 특수훈련 받은 사람 같이 아주 손이 상당히 그 뻣뻣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어쨌든 자간 북한군의 또 고위 간부 운전수를 했다고 하면 부관 제도가 없고 네. 또 경호 겸 부관 임무를 겸했다고 할 때 또 네. 체격이 좋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학교 다닐 때 평양에서 상당히 좀 고위층 자녀다 보니까 네네. 훈련을 잘 해서 또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격이 다른 사람보다 저렇게 그렇군요. 좀 뛰어나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다 네. 보니까 아니 게아니라 뭐 지금 뛰는 거 보면은 거의 북한의 저 경보병 부대, 특수부대, 네. 우리 특전사 뛰는 것처럼 아주 펄펄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은 뭔가 약간 일반 네. 보병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 근데 어제 이건 좀 빗나간 질문인 것 같은데 어제 이국정 교수가 또 외모 얘기를 하면서 배우 현빈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북한에서 저런 병사 뽑을 때 외모는 안 보죠? 아닙니다. 저 사람이 판문점 대표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네. 당연히 얼굴도 본다는 아,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판문점에 드나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외모를 본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외국 사람도 중요하지만 남한 국군하고 지금 대치하는 아하. 거니까. 근데 상대하는데 이게 뭐 좀 초라한 사람 갖다 놓으면은 자기네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열세를 드러내니까 네. 인물 이런 게 좋고 출신 성분 좋고 평양에서 살았다면은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그 판문점 대표부에 뽑혔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정일 씨. 처음부터 이제 민경중대 뽑혀오고 민경중대 뽑혀올 때부터 키 17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북한군은 격수를 했는데 네. 북한도 태권도가 보급되면서 격수라고요? 격수라고 하면 뭔지 시청자 여러분. 격술이라는 건 이제 네, 격술. 다리보다는 주로 팔을 많이 썼습니다. 그 네. 사람들이 풍무술 같은 건가 그렇죠. 보죠?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네. 팔을 많이 써서 미군이 키가 크니까 팔로 이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을 많이 썼는데 태권도가 이제 보급되면서 네. 요즘은 뭐 우리 태권도가 비슷한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 이후에 JSA 북측의 경계가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하나 우려를 했던 게 있습니다. 약간 우왕좌왕하는 북한 병사들의 모습, 화면이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저 모습입니다. 작전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총격이 있던 직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두리번 오합지졸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 이후에 굉장히 지금 경계가 강화되고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 작전에 투입됐던 병사들 혹시 뭐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질타를 받진 않았을까 걱정스러운데 북한군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네, 저게 지금 경무원 복장과 또는 전투원 복장이 섞여 있는데 거의 100% 자동 소총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적어도 북한군은 지금 그 판문각 안에다가 적어도 30정 이상의 AK 자동 소총을 갖다 놨다. 네. 이 자체가 뭐 엄연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고. 네. 그런데 아마 저 사람들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고도의 72시간 다리에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경 차단서를 통과해도 판문각까지 오는데 또 한 번에 이제 그렇죠. 장애물이 차단석을 생겼군요. 만들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저 사람들은 당장 빼냈을 겁니다. 네. 후방으로 판문점. 아, 그러면은 4명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 분계선 넘어와서 총 쏘던 그 4명의 추격조. 예. 그 4명의 추격조는 저 정도면은 작전 수행을 잘 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절대로 칭찬을 못 받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확인 사살까지 해서 이 목숨을 끊어놨을 때는 표창이 나오지만 아하. 일단 살아났으니까 저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 아니, 그래도 멀리 있는 도주하는 오청성을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 5발이나 총상을 입혔지 않습니까? 글쎄 최선은 다했지만 어쨌든 살아서 지금 세상을 깜짝 놀래고 우리 의술이 좋아서 그런 거죠, 일어났으니까 이국종 선수의. 네. 저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또 후방으로 판문점 대표를 뽑아내서 이제 학습시키고 해서 사실 저기 4년만 보직 있다가는 후방에 어느 부대든 최고 좋은 자리로 가는데 네. 그 사람들은 졸지에 지금 다 주풍낙엽이 된 셈입니다. 네. 아까 이 북한군이 모여가지고 우왕장하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현재 오청성이 생각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게 고민스러워가지고 그냥 우왕장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김정은이 하는 행위를 봐서는 네. 계급을 한 2계급 강등시키든가 아하. 아니면 뭐 다른 그 후방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주 심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지금 특히 저 중에서 한 명이 쪼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소총을 땅바닥에 놓습니다. 네. 그 한 명 있거든요. 지금 저 전 화면인데 네. 그 군인이 소총을 땅바닥에 놓는다. 네. 특히 뭐 한 40km 행군한 것도 아니고 네. 불과 방금 총 쏜지 지금 2분 후거든요. 네. 2분 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소총을 아스팔트 바닥에 놓고 한 명이 저기가 또 어딥니까? 김일성의 친필 사인 비석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 앞에서 쭈그리고 앉고 지금 보십시오. 이동하는데 줄 하나도 안 맞죠? 네. 저런 모습을 최고의 어떤 그 특수부대 중에 하나라고 저 보십시오. 총을 땅바닥에 그러네요. 앉습니다. 저기. 네네. 저 사람들은 반드시 아마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것이다. 처벌을 받게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하, 김일성 동상 앞에서 총을 내려놓고 쭈그리고 앉는 네. 북한 병사 작전도 실패했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을 군기라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귀순 병사는 이제 한국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신의 꿈은 어렸을 때 법학도였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증이 또 생겼습니다. 글쎄요, 북한 사회에도 법조인이 존재하는지 물론 있겠죠. 형식적으로나마 있겠지만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오청성 씨가 하고 싶다는 법학도는 우리 남한에서 생각하는 법학도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크게 궁금합니다. 먼저 안철수 선생님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저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관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북한에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 법학부가 있는데 네. 이제 이것을 한 10년 전에 법률대학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실 김일성 종합대학은 종합대학이 아니었거든요. 네. 단과대학이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뭐 컴퓨터대학이니 법률대학이니 집어넣어서 법관을 만들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원래 이 사회주의의 법치주의가 약한데 네. 지금 점점 돈의 맛을 들이면서 법이 좀 세지니까 아. 북한에서처럼 거기 종합대학 법률대학을 졸업하면 거기선 저절로 판사 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무슨 뭐 사시 행시 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군요. 이게 쉽게 되는 줄 알고 지금 법학과 뭐 법학부 되겠다고 하는데 탈북자들 중에 온 사람 중에 지금 3만 명 중에 뭐 박사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변호사가 한 명도 못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대한민국의 법관이 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오청성이 되고 싶은 건 남한에서 법학도가 아니라 북한에서 법학도가 돌아가서 되겠다는 예. 아니, 북한에서 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자기가 꿈꾸는 거는 북한의 법관처럼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북한 사회에서 법관이 힘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보위부가 힘이 세다, 안전부가 세냐, 총정책이 세냐 이런 것만 연구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고위급 그 탈북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쭉 해보니까 북한에서도 법관이란 이름으로 네. 법을 다루는 사람이 굉장히 끝발이 좋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최고 재판소, 최고 검찰소가 이제 중앙에 있는 거고, 네. 이제 지방 검찰소가 또 있습니다. 도단위, 군단위 다 있는데,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되면은 장마당에서 갈치도 좀 하고 뇌물도 받고 그래서 네. 아주 수입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 법관을 하겠다는 그 법이란 것은 네. 권력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오충성이 뭐 그런 꿈을 이렇게 현실적인 그 목적을 갖고 꿨겠습니까만 그래도 북한 사회에서 법학도 또는 법조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위를 얻을 수 있고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호인, 변호사 또는 판사, 검사 이런 의미는 아니겠군요. 그렇죠. 그 친구가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북한에서는 뭐 재판소가 있다 그러면 당비소가 있는데 네. 법관한테 누가 하나 이제 뭐 사람을 치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당비소가 이거 좀 용서해 주지요. 그럼 또 법관이 알아서 네. 또 그거 따른단 말이죠. 네. 당이 법 위에 있는데 어쨌든 저 친구가 법관이 되겠다는 건 뭐 상당히 대견스럽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국종 교수는요, 귀순병사 오청성에게 TV를 보여주거나 이 한국 가요를 들려주고 있었죠. 이를 보고 일부에서는 뭐 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환자를 이렇게 깨우는 게 자극을 주는 건데 제일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하고 TV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고 온 고향 얘기라든가 가족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무래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좀 딴 거 재밌는 걸 자꾸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뭐 인형도 갖다 주고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너는 왜 이게 더 좋니? 뭐 이렇게 농담할 단계까지 올라왔어. 자, 그런데 이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전 공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탈북자의 마음을 아마 잘 이해한 것 같은데 보면서 오청성, 탈북하는 오청성의 마음은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제 태영호 공사는 저렇게 뭐 질주하지 않고 네.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까지 날아왔지만 저 병사는 결국 그 사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불과 몇 초 사이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가운데 넘어왔으니까 태영호 공사는 또 누구보다 북한 주민들의 심정을 잘 아는 외교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찬사를 보내고 싶고 특히 북한 사람들이 정말 저런 38선이 막혀있지 않다면 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 다 질주하고 싶은 게 지금 38선이 가로막혀 네, 휴전선이라고 하시죠. 휴전선이 예. 가로막혀 있으니까 안 되니까 태영호 공사로서도 얼마나 안타까워. 알겠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북한을 뭐 선제 공격하나 이런 것보다는 네. 자유와 바람을 불어넣는 게 더 그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소프트 통일을 파워로 앞당기는, 무너뜨린다. 네, 앞당기는 지름길을 안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요번에 이제 오청성이 이 탈북에서 넘어오는 과정이 바로 태영호 공사가 바로 원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아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동경하고 하기 네. 전부 다 우리 드라마를 보고 우리 네. 노래를 이제 하다 보니까 따라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태영호 공사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전 주민들이 네. 남한의 실상을 알고 네.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된다면 네. 전부 다 우리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할 거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오청성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 그리고 같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겨 듣던 오청성의 동료들은 지금 살아난 오청성을 엄청나게 부러워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논리대로라면요. 그런데 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오청성 지금 이제 건강을 되찾고는 있는데요. 아무리 기분이 좋고 내가 살아났구나 자유를 얻었구나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불안감은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요. 탈북자들은 다 그런 심리를 갖고 살게 되는 겁니까? 안 소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이제 가족 걱정이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 친척들이 얼마나 처벌을 받을 것인가. 평양시에 산다면은 갑자기 보따리를 싸서 보이브 트럭에 실려서 수용소로 끌려갈 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신도 한번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법관이 되겠다든지 이런 희망의 씨앗을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불안감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으니까 네. 이제는 여기에 잘 적응해서 정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동료들이 저 사람이 몇 년 후에 법대를 나와서 법관이 된다면 북한의 가족들도 뭐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지 왜 가서 우리를 이렇게 죽였느냐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남한의 가요, TV, 드라마, 심지어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까지 지금 즐겨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빨리 쾌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김정곤 시장님, 신인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